자네, 이거 참 얘기하기도 민망한데 그 시술은 왜 한 건가? 아, 이거 어렸을 때 철 모르고 한 건데 제거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그 등의 문신은 언제 한 건가? 이것도 그때 같이 한 것 같은데 다 안 보이는 부위라 사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재민군,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이걸 보고 괜찮다 할 딸 가진 부모는 없을 것 같아. 자네가 선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겠다만 나가서 선미랑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러자 예비사위 재민군이 한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딸의 결혼을 파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상업이고 나이는 65세이며 서울 잠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과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34살 외동딸 선미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며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실 3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좀 엄마, 아빠한테 소개시켜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명절 때나 잔소리처럼 만나는 남자 없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어볼 때마다 딸이 아,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 하고 질색하는 모습에 걱정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는 주기 싫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걱정도 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3년이나 만났는데 나랑 코드도 너무 잘 맞고 나를 너무 아껴주는 사람이라 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요새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그 친구 나이는 어떻게 되고? 나랑 동갑이야. 이름은 박재민이야. 그래, 동갑이라니까 좋네. 그 친구 하는 일은 뭐고? 작게 사업 하나 하고 있어. 역삼에 사무실이 있고.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사위 될 사람은 평범한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저의 욕심이고 또 사업이 잘 된다면 일반 회사원보다는 낫겠지 싶었습니다. 사업을 해. 무슨 사업인데? 아빠 무슨 호구조사해? 그건 만나서 재민이한테 직접 물어봐. 나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 궁금한 게 참 많았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흥분한 마음을 감추며 딸의 남자친구 재민군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초겨울의 한 주말이었습니다. 예약한 식당 앞에 차를 대니 딸과 재민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예약한 식당은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집인데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은데 저희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재민군이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이 꽤나 규모가 큰가? 돈을 잘 버는 건가? 그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일까? 머릿속에 수만 가지 물음표가 지나가며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악수를 청하며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선미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대로 훤칠하시네요. 하. 저 신상이 반을 차지한다고 했던가요? 깍듯하고 예의 바른 재민군의 모습에 뭔지 모를 가슴 한켠의 걱정이 상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속으로 벌써 아들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은 독실한 기독교인데 사실 요즘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 딸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종교를 강요할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재민군이 먼저 같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괜찮아.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는 참회하며 살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예배드리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질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농담도 주고받는 좋은 분위기였던지라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많다는 재민군의 말도 단순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재민군이 하고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니 재민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더군요. 일단 재민군이 하는 사업은 여행업종이고 저는 요즘같이 해외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나라 같이 밤문화를 즐길 때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밤늦게 길바닥에 누워 있어도 이불을 덮어주고 가는 나라니까요.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역삼에 사무실을 차린 것도 강남의 밤문화를 그들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고요. 밤문화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클럽 같은 곳에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단체 관광객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한국의 파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간다는 클럽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나이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재민군이 하는 사업도 꽤 특색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노후까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점이 들더군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여기서 대화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느낀 점은 딸밖에 없는 저에게 싹싹한 아들 하나가 생긴 것 같더군요. 딸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복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가 저에게 사우나에 가자고 하더군요. 아들이 있다면 같이 사우나에 가는 게 로망이었던 저였는데 어쩜 그 마음을 알았는지 먼저 제안해준 재민군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이날 발생하게 됩니다. 재민군과 동네 사우나 앞에서 만나 탈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안 보려고 해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재민군이 상의를 벗자등에 그려진 큰 문신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문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꽤나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등 전체를 덮고 있는 문신을 보니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재민군의 중요 부위가 좀 남다르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잘못 봤겠지 라고 생각하며 일단 탕에 들어가 몸을 녹였습니다. 재민군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재민군이 먼저 일어나 탕의 모서리에 앉았는데 정확하게 중요 부위에 일명 해바라기라고 하나요? 그 시술을 했더군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딸을 생각하니 어지럽고 화까지 나더군요. 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네, 이거 참 얘기하기도 민망한데 그 시술은 왜 한 건가? 이거 어렸을 때 철 모르고 한 건데 제거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그 등의 문신은 언제 한 건가? 이것도 그때 같이 한 것 같은데 다 안 보이는 부위라 사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재민군,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이걸 보고 괜찮다고 할 딸을 가진 부모는 없을 것 같아. 자네가 선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겠다만 나가서 선미랑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러자 예비사위 재민군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버님, 선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 얘기를 같이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신이 있고
이렇게 시술을 받은 모습이 아버님에게 충격적이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아버님께 사우나를 같이 가자고 한 것도 결혼 전에 그래도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철이 없었을 때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닌 건 사실입니다. 그때 이 문신과 시술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미랑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선미를 아끼는 마음은 아버님처럼 그 누구와도 비교 못할 진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지럽더군요. 싹싹하고 아들 같은 재민군이지만 문신과 이 시술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과거로 인해 잠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딸 선미를 생각하면 왜인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민군, 자네도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 내가 이성적인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 결혼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자 재민군은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사우나 가자고 안 했으면 이 사실은 평생 모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이성적인 얘기를 못 하신다느니 결혼 얘기를 다시 하자느니 하시는 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선미는 제가 이 시술을 한 거 만족해 하고 있어요. 등에 문신도 남자답다고 굳이 안 지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미랑 제가 괜찮은데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민군의 말에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바로 목욕탕을 나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너 재민이 그만 만나라. 아빠는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한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너 재민이 문신 있고 또 그 중요 부위에 시술한 건 뭐고? 그거 알면서 지금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니? 아빠,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울먹거리며 얘기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이대로 딸을 결혼시키는 게 더 마음이 아픈 일이라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새 가족을 맞이할 생각에 들떴던 우리 가족은 몇 달간을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알아서 정리하겠지. 계속 만난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몇 달 뒤 그 친구와는 헤어진 걸까요? 딸의 SNS에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진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반찬을 가지러 집에 온 딸은 말 한마디 없이 냉장고에서 싸둔 반찬만 들고 휙 나가더군요. 마음고생을 해서 살이 빠진 건지 야윈 딸의 모습을 보기 힘들더라고요. 딸의 인생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데 힘들어하는 딸을 보니 또 마음이 찢어지고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